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쓰기를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이따가 PDF 파일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이 쓰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의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한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의 한국 생활 초기는 어땠습니까?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금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 볼 때 백자 쓰기를 해야 돼요. 백자 쓰기는 문제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분의 하면 저는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쓰기는 저는으로 가볼게요. 저는 자, 한국 생활 초기는 어땠습니까? 했으니까 한국 생활 초기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 어땠습니까에 내가 쓰고 싶은 걸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한국 생활 초기에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한국 생활 초기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 검은색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통합에서 한국어를 배웠죠? 그거 쓰시면 돼요. 사회통합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지금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습니다. 네,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우리 배운 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덕분에를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근데 덕분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으로 시작하면 꼭 뒤에 씁니다, 씁니다, 씁니다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글쓰기 할 때 아요, 어요는 안 됩니다. 저는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다가 쓰기를 하시는데 쓰기를 할 때는 꼭 한 칸 띄셔야 돼요. 한 칸 띄고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볼게요. 같은 문제인데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는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우리가 4단계 일과에서 느라고를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사회통합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한국 생활에도 여유가 생겨서 지금은 한국 생활이 재미있다.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다로 끝나는 거. 여러분 위에 보시면 자, 초기에는 직장을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색깔별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생활이 안정되었고 자리도 잡았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쓴 거죠. 초기에는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여유도 생겼다. 저는 여유가 생겨서 지금은 한국 생활이 재미있다. 그래서 이 다는 앞에다가 나는 하면 뒤에는 는다. 저는 하면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가는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문제 볼게요. 대가족과 핵가족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가족의 형태를 더 좋아하나요? 왜 그 가족의 형태를 좋아하나요? 그럼 여러분 교재에 보면 대가족의 좋은 점 말하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가족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쓸 때는 내가 좋아하는 가족을 쓰는 거예요. 나는 대가족이 좋다. 그럼 대가족. 나는 핵가족이 좋다. 그럼 핵가족. 먼저 대가족 해볼게요.
문제에서 대가족의 좋은 점 쓰라고 했죠. 대가족의 좋은 점은 여러 세대가 살아서 가족 간의 유대가 깊다. 자, 나는 대가족을 더 좋아한다. 물어봤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유를 쓰라 그랬어요.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거 쓰시면 돼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왜를 쓰라고 했으니까 뒤에 기 때문이다 하시면 돼요. 대가족. 자, 핵가족 볼까요? 이번에는 핵가족의 좋은 점은 자, 여기 쓰면 되겠죠. 가족 관계가 평등하고 개인 생활을 존중받는다. 나는 핵가족을 더 좋아한다. 왜? 식구가 적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가사 분담 여기 있죠. 가사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되셨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이 써보시면 돼요. 자, 3가 갑니다. 과학의 발전, 문제 볼게요.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그 물건이 나오기 전과 후에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있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문제를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무엇이 있나요? 했으니까 로봇 청소기이다. 자, 두 번째, 나오기 전과 후를 쓰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청소기를 돌려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청소를 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 그래서 직접 청소기를 돌리다, 스스로 청소를 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백자 쓰기는 문제를 활용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세탁기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그렇죠. 문제를 그대로 써요.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물건은 세탁기이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빨래를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가 보겠습니다. 사가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은 언제인가요?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또 이날 무엇을 하나요? 자, 특별한 날, 돌잔치, 한갑잔치, 설날.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고향의 특별한 날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고향은 한국이니까 제가 한국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 그대로 쓰세요. 고향에서 특별한 날은 돌잔치이다. 자, 제가 돌잔치 썼으니까 이 날은 뭐예요? 이 날은 돌잔치겠죠? 돌잔치는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날이다. 이건 뭐예요? 의미를 쓴 거예요.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날은 언제요? 돌잔치죠. 그러니까 이날 가장 재미있는 행사는 아기의 장래를 추측하는 돌잡이 행사이다. 무엇을 하는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향의 특별한 날을 한번 써보시면 돼요. 설날 쓰셔도 괜찮습니다. 명절도 특별한 날이에요. 그 다음 문화유산 볼게요. 어떤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어떤 특징과 가치가 있나요? 저는 지금 창덕궁과 불국사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는 소개하세요 했죠. 그러면 제가 했으니까 뒤에는 뭐 입니다 하셔야 돼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유산은 문제 꼭 활용하세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이제 소개해야죠.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조선시대 왕이 살던 궁궐입니다. 자, 특징을 말했고요. 가치. 창덕궁은 그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하면 가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유산을 외울 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걸 외워주시면 돼요. 창덕궁, 불국사 이런 거요. 자, 이번에는 불국사로 써볼게요. 내가 소개하고 싶은 한국 문화유산은 불국사이다. 아까는 제가고요. 지금은 내가예요. 그래서 뒤에가 달라져요. 불국사는 경주에 있는 신라시대 사찰이다. 불국사는 그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육가 보겠습니다. 육가는 국제화 시대를 배웠거든요. 자, 문제. 국제화 시대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국제화 시대의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국제화 시대 배울 때 요거 배웠어요.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3가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외국어 능력. 두 번째,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열린 마음. 3번째, 국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 요 3개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국제화 시대에는 문제 그대로 썼죠. 어떤 인재? 외국어 능력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한다 했으니까 여기다 뭐 써야 돼요? 나는 국제화 시대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 외국어 공부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검은색은 문제예요, 여러분. 자, 7과 생활습관과 현대인의 병. 자, 문제 볼게요. 잘못된 생활습관과 관련된 병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병은 특히 어떤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나요? 이 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그대로 쓰세요. 잘못된 생활습관과 관련된 병에는 자, 그림에 있는 거 3개죠. 암, 고혈압, 당뇨병. 자, 암 썼어요. 암이 있다. 자, 내가 암 썼으니까 암은 과음, 가식, 운동 부족과 관련이 있다. 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예방하려면 뭐뭐 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쓰기 할 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쓰기 할 때 과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에 이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과식, 예, 점이 한 칸에 하나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고혈압. 그럼 여기만 바꾸시면 돼요. 고혈압이 있다. 그 다음은요. 고혈압은 여기 있죠. 단 음식과 짠 음식. 자, 단 음식, 짠 음식과 관련이 있다. 이 병을 예방하려면 여기는 똑같이 쓰면 돼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 쓰기 문제는 구술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쓰시면서 외워두세요. 8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글쓰기 문제 볼게요. 현대인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이 의존한다고 생각하나요? 의존이라는 단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 현대인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으면 무기력해지거나 불안해한다. 이 의존이라는 단어에 맞는 건 요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취미 생활을 찾아보는 것이다. 방법은 무엇이다. 이렇게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10가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 3개가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써볼게요. 한국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한국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자, 문제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한국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뭐예요? 자, 이거 썼어요. 내 발음이 부정확해서 자꾸 다시 물어본다. 질문한다. 물어본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연습도 하고 드라마도 자주 보면서 자, 보세요. 한국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뭐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할지 미리 외워두시면 좋겠죠? 함께하고 싶은 리더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선호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저는 소통 능력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구술로도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소통 능력이다. 선호하는 리더십 유형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다. 선호하는 리더십 하면 민주적 리더십, 자질하면 소통 능력. 이거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2줄만 쓰세요. 2줄만 써도 쓰기가 5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한 3점은 맞아요. 4점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자 수만 적은 거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쓰기를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너무 짧아요. 그럼 좀 길게 하는 방법. 자, 내가 생각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해결하는 소통 능력이다 하고 앞에 소통 능력을 조금 설명해 주면 글자 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선호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다. 민주적 리더십 설명. 이렇게 하면 글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환경오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왜 환경보호를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 문제가 3개 나오면 3개를 다 써야 되고요. 2개 나오면 2개를 쓰셔야 돼요. 환경오염의 종류.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자, 환경오염에는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여기는 점으로 연결했네요. 쉼표. 그 다음에 토양오염이 있다. 자, 왜 환경보호를 해야 하나요? 자, 기 때문이다 써야겠죠? 여기 왜가 나왔으니까. 환경오염이 계속되면 우리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이 이런 건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계속 환경오염이 계속되면 우리가 생명에도 위험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했으니까 여러분은 나오면 나는 환경보호를 위해 문제 썼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죠?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고 있다. 자, 그 다음 법과 질서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법과 질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법과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자,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교통질서 안 지키면 교통사고도 나고, 자, 이렇게 가방을 막 빼앗는 일, 서로 싸우고, 쓰레기 이렇게 많이 거리에 쌓이고, 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우리 생활에 법과 질서가 없다면 문제 쓰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로 인해는 뭐죠?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법과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문제 썼어요. 답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거 안전해요? 위험하죠? 예. 그래서 법과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6가에서는 나의 꿈을 배웠어요. 나의 꿈. 자,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3가지를 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꿈에 대해서 쓰려면 우리 교재에 있는 여기 있는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했으니까요. 나의 꿈은 선생님은 그냥 통역가로 가져왔어요. 통역가이다. 2번째 문제 썼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을 통역가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가 이로 바뀌는 거예요. 자, 통역가 되려면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필요합니까? 했으니까 필요하다. 3번째 문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쓰기는 꼭 구술 문제로도 나오니까 쓰면서 외우시면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